스타벅스의 커피 텀블러와 이너 로고가 세월호와 5.18을 조롱한 거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억지 음모론으로 애국 기업을 탄압하는 이재명 정권의 역대급 헛발질. 오히려 팩트를 깨달은 보수층이 스타벅스로 몰려가며 민심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종을 몰아내고 아버지 세종의 후궁까지 취한 수양대군에 비견되는 끔찍한 폐륜 분석 논란까지 경제는 파탄나고 노조들만 수억은 배불리는 기막힌 현실 속 마침내 침묵을 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 등판과 보수 대결집의 현장. 지금 바로 후보가 몇치가 않잖아요. 인물감이 깜냥이 안 돼버려요. 깜냥이. 우리 어르신들 말씀대로 깜냥이 안 돼버리니까 진짜로 저희 아들도 이제 30대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후배들이잖아요. 도저히 정원호한테는 손이 안 간대요. 손이 안 가요. 그 옛날 가자 스낵 선전이 있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 아하. 손이 자연스럽게 오세훈이한테 가는 거예요. 속에 있는 표현을 하면 명픽. 이재명이가 꽂았다. 그것을 명픽이라 하더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의 폭력공천이에요. 폭력공천. 아니 뭐 박주민이고 그다음에 그 누구죠? 서영대도 있었고요. 거기도 하고 저팔계 꿀꿀이 거기도 만다고 그러고 별로 부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재건축해야죠. 그럼요. 재건축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공급을 탁 늘려서 박원순이가 10년간 아직 못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죠. 그걸 오세훈 시장이 겨우겨우 하나씩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렇게 내리 꽂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냥 폭망했어. 이재명 폭망했어요. 왜냐면 정원호 그 후보 잘못 폭력적으로 잘못 내려가지고 주먹 잘못 쓴 거예요. 주먹 잘못 써가지고 벼락박 때려본 거예요 지금. 인두껍을 쓰고 못할 짓이다 라고 하면서 이 스타벅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두껍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공도 취소하는 일 아닙니까? 스타벅스는 11년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을 했고 청년 농부들에게는 커피 찌꺼기로 만든 천연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답니다. 애국기업 아니냐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회를 저지고 있는데도 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지 지금 이재명한테 민주당에서 한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말도 못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한 말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뭐요? 공소 취소 법을 만들고 지금 5.18 관련해 들을 봤는데 우리는 왜 영업이익인데 돈을 안 줘? 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지금 파업 준비 중에 있고요. 나라 완전히 이상해지고 있어요. 나라가 진짜 전부가 다 들고 일어나고 파업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선거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요 지금 이재명으로서 악순환이에요. 본인이 공소 취소 본인의 죄를 지운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좀 이재명이 이게 면죄부죠.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죄는 제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벌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벌. 감옥에 안 가려고. 감옥에 가는 벌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거든요. 면벌부를 하려고 그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주말새 보니까요 이재명이 스타벅스를 공격하면서 이 보수들이요 지난번에는 총선 때 대파 들고 민주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스타벅스 들고 투표장 가자 지금 이런 댓글도 많은데 해볼만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서울시장 후보가 변변치가 않잖아요. 인물감이 깜냥이 안 돼버려요. 깜냥이. 우리 어르신들 말씀대로 깜냥이 안 돼버리니까 진짜로 저희 아들도 이제 30대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후배들이잖아요. 도저히 정원호한테는 손이 안 간대요. 손이 안 가요. 그 옛날 가자 스낵 선전이 있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 아하. 손이 자연스럽게 오세훈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세훈이 운도 좋아. 오세훈이 운도 좋아요. 운도 그렇게 좋아. 장동혁 대표 때리더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좀 말씀드리면 송원석 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잖아요. 뭐 자기가 잘하면 되지. 당대표 리스크가 남았고 이 선거가 끝나면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송원석 당신이 리스크야 당신이. 송원석이가 광주 내려가는데 더러워서 못 가겠다. 이 말 해가지고 송원석이가 지금 문제됐잖아요. 송원석 너나 되돌아보라고 너나. 송원석이가 이제 공무원 하다가 김밥 천국 있지 않습니까? 김밥 천국. 김천. 거기서 국회의원 그냥 주워본 사람이요. 송원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해야죠. 겸손. 그러니까요.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원내대표면. 그렇죠. 그럼 원내대표 임기 거의 끝나가요. 끝나가요. 그 6월 며칠로 끝나면 조용히 물러나면 되지. 무슨 장동혁 리스크가 뭔 장동혁 리스크 같은 소리가. 장동혁 리스크가 아니라 송원석 너의 리스크야 송원석. 장동혁이가 버텼기 때문에 장동혁이 체제가 버텼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랑 김민전 그 최고인가 신동욱 최고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버텼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고 와서 제가 노원에 가니까 당원들이 그런 거예요. 어찌 버텨와서 이제 선거운동 해볼만 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 집안 싸움은 안 된다니까 송원석이 광주 더러워서 거저 주워서 국회의원 2번이나 되고 3번 됐어요. 2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면 조용히 신중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광주에다 왜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 실수가 있는데 본인 리스크가 그런 실언이나 하면서 말이요. 가만히나 있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원호 얘기 다시 해보자면은 정원호를 꽂은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그 속내가 있다면
했다면서요. 그걸 좀 들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표현을 하면 명픽. 이재명이가 꽂았다. 예. 그것을 명픽이라고 하더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의 폭력공천이에요. 폭력공천. 아니 그 박주민이고 네. 그다음에 그 누구죠? 서영교도 있었고요. 거기도 하고 저팔계 꿀꿀이 예. 거기도 뭐 한다고 그러고 그랬죠. 별명 부르니까 한다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조용해 하면서 딱 내리 꽂아버렸잖아요. 그랬죠. 폭력적으로 공천해본 거 아닙니까? 그랬죠. 사실상. 그런데 제가 왜 이재명이가 듣도 보도 못하고 깜냥조 안 되고 네. 지금 아주 문제투성인 네. 저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했을까 생각 이유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가 주물르려고 그래. 아, 뭘요? 이재명이가 지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예. 서울시장을 통해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오세훈이는 박원순이가 했던 정책이 잘못된 가지고 오세훈이는 공급을 늘리자는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박원순이는 공급 없애고 예. 엉뚱한 짓거리하고 이재명이는 박원순이 플러스 세금으로 때려잡고 공급은 늘리지 않고 세금으로 때려잡고 해서 시장을 갖다가 얼어붙게 하는 예. 그런 정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꼬붕을 갖다가 심어 놔가지고 그 돼가지고 하면은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마음대로 주무르면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학 박사 예.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정원호 시장을 갖다가 예. 여기 후보로 내리 꽂은 것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원구 주민들 우리 같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아. 노원구 거기가 사실상 옛날에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렇죠. 노원구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개발하기 전에 신도시로 만든 예. 거예요. 막 사람들 몰아내고 거기다 그러니까 아파트 서울 안에서 지었잖아요. 신도시 이렇게 하면 예. 만든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많은 물량을 공급하려고 하는 게 소형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학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안 오르거든요. 예. 50년 됐어요. 50년. 벌써 50년 됐어요. 50년 됐다니까요. 예. 상계동 거기가 그때 당시에 주공 아파트가 쫙 들어서 민영 아파트는 별로 얼마 안 되거든요. 예, 물량이. 맞아요. 그래갖고 뭐 10몇 단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9단지에서 잠깐 살았거든요. 저희는요, 그 아파트 된다고 예. 밀려나서 흙이 됐어요. 안 그랬어요? 같이 오다 쫓겨났어요. 상계초등학교에서. 논산 딸의 아버님이 판단을 잘못하셨구만요. 아니, 거기 뭐 갈 수가 없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밀려난 그런 사람인데, 어쨌거나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예. 이 아파트가 벌써 50년이 돼서 사실은 이제 좀 재건축해야죠. 아, 그럼요. 재건축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그 공급을 팍 늘려서 그렇죠. 박원순이가 10년간 아직 못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죠. 그걸 오세훈 시장이 겨우겨우 하나씩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렇게 내리 꽂아가지고 엉뚱한 짓걸 하다가 예. 지금 폭망했어. 이재명 폭망했어요. 왜냐면 정원호 그 후보 잘못 폭력적으로 잘못 내려가지고 주먹 잘못 쓴 거예요. 주먹 잘못 써가지고 벼랑박 때려본 거예요. 지금 대도 안 할 일에 이재명이 주먹을 갖다가 때려본 거예요. 벽에다가. 이재명이 주먹 지금 깨져버려. 이재명이 거울에다가도 한 방 때렸어요. 그랬어요? 자기 얼굴에다가도 때렸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재명 손가락 다 난리 났어요. 나르시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본인이 일베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타벅스까지 본인 얼굴을 그냥 때린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거울 보면서. 손가락 다 분질러져. 손가락 지금 여기 다 피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일본말로 손가락에 기스나 버렸네. 기스나죠. 이거 잘 못하겠네. 이거. 손가락 혁명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예. 정리하자면요. 서울시에 그걸 주물러 나가다 보니까. 근데 예. 정원호가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 상태더만요. 아무것도 모르더만요. 뭐 말한 거 보니까. 예, 말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본인의 도덕적 결함. 그렇죠. 칸쿤이네. 그 다음에 칸쿤 떠나요? 칸쿤은 신혼여행 가는 곳인데 거길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칸쿤도 예. 여직원하고 다른 데 들렸다가 잠깐 둘이 거기만 갔더만요. 둘이 왜 가냐고요. 근데 그 여직원 이름을 또 남자 직원이라고 또 했더만요. 그러고도 지금 입 꾹 닫고 해서 꼭 이재명이 닮았어요. 똑같아요. 뭔 말하면 딱 안 빠져버려. 김부선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말을 안 해버려. 말을 안 해버려. 고소하라는데 이재명이 그다음에 똥개 이준석이 그다음에 한동훈이 그러니까요. 관계에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또 말을 안 저기 해버려. 지금 성매매 정원호 말을 하고. 안 해버려. 게시판 썼냐 안 썼냐 말을 안 해버려요. 네. 말을 안 해버려. 말을 안 해버려. 말을 안 해버려. 그다음 또 말을 피해자가 지금 나와버렸거든요. 아니, 피해자가 폭력 피해자 나와버렸어요.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뭐냐면 정원호가 네. 싸움을 하고 있었대요. 네. 하고 있는데 갔다가 말려서 정원호한테 폭력으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원호 해명이 뭐냐면은 이 피해자하고 정원호하고 5.18 문제로 다퉜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는 싸움 만류로 갔지. 정원호 그날 처음 봤는데 정원호를 처음 봤는데 그때 그 양천구청 뭐 비서인가 뭐 하던 정원호인데 네.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정원호하고 나하고 5.18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거짓말. 그 얘기를 보자마자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러고 이 피해자
오세훈 주장이 정원호와 싸움하고 있었던 게 네. 같이 일행들하고 술 먹고 있다가 네. 그 술 먹는 같은 뭐 여자 종업원인가 어떤 분에게 네. 2차 가자고 해서 나가네 안 나가네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쌈 말리러 가서 어떤 사람이 주장이. 근데 자기하고 무슨 5.18을 논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아니 처음 본 사람이랑 처음 본 사람이 가서 싸움을 말렸는데 갑자기 5.18 얘기를 하면서 싸움을 했다는 건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놈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 시립대 NL계 출신이래요. 아, 그렇군요. 정원호가 운동권인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구청장 비서하고 뭐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성동 구청장을 민주당 꺼지면 돼버리니까. 그렇죠. 거기 임종석 자리. 거기서 3번인가 한 거예요. 임종석이 밀어줬나 보죠. 그러니까 임종석이 이제 뭐 보좌관이니까 비서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놈을 갖다가 서울시에 맡긴다고 하니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제 그 운동권 이 NL 계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요. 지금 선거판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몰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 오세훈 시장이 운이 좋긴 좋다. 뭔 장동혁이 물러나라고 그러고 한동훈이하고 손잡고 어쩌고 똥개하고 손잡고 어쩌고 막 한다고 그래서 참 위태위태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공천을 줄까 말까 하고 막 했었는 말 그래도 공천을 줘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이 착다 그래서 우리가 오세훈이한테 그래요. 예. 야 저기 의정부 동두천 미군 부대 앞에 지나가다가 아하. 미군 장교 지갑 주워버렸다고. 아하. 100달러짜리 몇 장 있는 미군 장교 미군 지갑 주워버렸다고 오세훈이한테. 그러니까. 운이 좋아요. 물론 앞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예, 다야. 빨간색 잠바 입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속단은 이르죠. 그렇죠. 근데 선거가 처음 하고는 눌러버렸다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고 서울시장이 어찌됐건 당선되고 이재명의 그 잘못된 실정으로 해서 당선되고 이렇게 해갖고 되는데 예. 뭔 장동혁 체제가 왜 물러나요? 뭔 장동혁 리스크요. 장동혁 리스크는 정신 차린들이야 정신 차려야 도대체 제발 좀 집안 싸움 좀 안 하고 조용히 입담속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리스크로 이재명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 취소,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공소 취소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재명이 막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소 취소하고 안 좋아지죠. 그 다음에 수많은 실정, 고환율. 예. 지금 엊그저께 고환율이 1518원. 오늘 아침에 지금 1510원이더만요. 예. 이제 지그들은 뉴모럴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둘러붙여갖고 이렇게 갔는데 제일 큰 나쁜 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사법질서를 망가뜨리고 헌법질서를 붕괴시킨 이재명 지 재판 취소하려고 하는 이런 책동 난동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숨기려고 이재명이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때 그 말 했잖아요.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러니까요. 지가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죠. 저럴 수가 있냐. 그랬거든요. 사적 응징을. 그때 이재명이가 손가락을 못 썼더만요. 이재명이가 본인이 인두껍을 쓰고 못할 짓거리라고. 인두껍을 쓰고 못할 짓이다. 그 스타벅스를 보면요. 스타벅스 이렇게 여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이 스타벅스 모양이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 시이렌이거든요. 시이렌? 사이렌이라고도 안 하는데 그 상징 인물이요? 예. 시이렌. 근데 이 시이렌을 한국말로 사이렌으로 읽어가지고 16일날 사이렌?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사이렌 이런 이벤트를 해? 인두껍을 쓰고 못할 짓이다 라고 하면서 이 스타벅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두껍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공소 취소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은 김부선 씨와 김혜경 씨와 김현지 씨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재명이 인두껍을 쓰고 할 일입니까? 제가 볼 땐 세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인두껍을 쓰고 못할 짓이요. 이 이재명이 이재명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조심하시라고요. 아니 제가 뭐 그 보복의 하신 아닙니까? 보복하라고 하세요. 네, 나도 목숨 내놨어요 이재명 씨.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이제 이런 실정을 덮으려고 안 그래도 장동혁 대표도 얘기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얘기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랬더만요. 결국에 지금 쿠팡 때리고 수박 때리고 네. 이런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민생 그다음 측근들의 치부를 덮기 위한 얄팍한 시선 돌리기 연막술이고 재판 취소 자기 실정을 덮기 위한 자신의 범죄 재판 셀프 공소 취소 제주국의 법치주의를 유린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숨기기 위한 블랙 코미디다라고 얘기를 했더만요. 그러니까요. 근데 장동혁 대표 말이 더 재밌어요.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 말이 더 재밌는 게요. 아니 그러면은 그날은 사이렌 오다도 못 내고 4월 16일 날은 그 뭐 사이렌 거 사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은 이재명이한테 거꾸로 물어봤더만요. 이재명이 12월 9일 날 네. 청와대로 이사를 했대요. 그때 이사를 했는가 봐요. 작년 이사했어요? 이사했어요. 청와대 예.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막 기자들하고 활짝 웃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꼬집었더만요. 뭐라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 무슨 날입니까? 무한
비행기 참사 아하. 그 일주기 날이래요. 이 무안공항 참사도 아니고 이게 제주공항 그거죠? 무안공항, 제주공항, 제주항공, 제주항공이라고 하는데 무안공항 참사죠. 무안공항 참사 일주기. 예. 무안에 갔어야지 왜 청와대를 이사했냐? 그러네요. 참사 날마다 다 달력에 표시해가지고 참사 날에 이런 웃는 짓거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왜 웃었죠? 무안공항 참사에 왜 웃으면서 청와대 들어가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 그러면서 무슨 스타벅스 관계자들한테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해를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을 너무너무 무섭게 해요. 이재명의 이제 SNS입니다. 예.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이번 5.18 맞이 탱크데이 행사로 강주민주화운동가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 돈 좀 벌겠다고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국가폭력이라는 건요. 그러면은 서해 공무원 참사 그 어려울 때 예. 그 문재인 민주당 정권 그 폭력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 수복 이것은 국가폭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가폭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이 탱크데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은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 스타벅스에서 보니까 이 드럼통 모양의 텀블러를 만들었어요. 드럼통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재명이 드럼통에 빠지네 어쩌는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생각나니까 이 업체에서 드럼통 하면 이재명 생각나니까 이거를 오일 탱크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탱크데이로 하자 한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탱크와 그 탱크는. 근데 군인들이 몰고 간 탱크가 아니라 기름 탱크. 기름 탱크. 우리가 말하면 기름 탱크라고 하잖아요. 그 쉬운 말로 하면 드럼통. 네, 그래서 네. 원래 드럼통 데이라고 하려다가 갤런. 드럼통 네. 데이라고 하려다가 배럴. 드럼통 하면 이재명, 그럼 이재명이 이럴 거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5.1 탱크로 하자. 이렇게 해서 탱크데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5.18 탱크로 연결시킨 이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애플 있잖아요. 애플. 핸드폰 애플 있잖아요. 네. 애플 사잖아요. 애플 하면 사과하면 뉴턴, 중력하면 노무현, 이 애플이 노무현을 모욕했다 해서 지금 애플한테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홍위병이에요. 저 참새떼를 없애라 하면서 참새떼 갖고 없애자 해가지고 참새를 다 잡아 죽이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얘기했더만 이재명이 이성을 상실해버렸다고. 그래서 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긴 1년 300년 손가락으로 이것만 하면서 그 죄 없는 기업인들을 갖다가 아니 그건 마케팅 아니까 마케팅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마케팅. 그리고 탱크 텀블러가 3mm예요. 503mm.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뭐 100mm, 200mm, 300mm 하는데 왜 503mm냐? 이게 13온스 있죠. 온스. 외국 애들은 온스로 하잖아요. 예, 온스. 예. 온스를 그냥 바꾸면은 네. 500해요. 근데 이거를 또 수형 번호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수형 번호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얻어 맞추고 있어요. 음모론으로. 완전히 음모론이구만요. 예.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가짜뉴스에 낚여가지고 이스라엘 비난하고 난리하더니 이번에는 뭐 저거들 구성원 뭐 민주당 국회의원인가 누가 낸 이 음모론에 또 빠져가지고 네. 대통령이란 자가 이러고 있구만요. 한심하네 한심해. 대통령이 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야 될 놈이라는 거예요. 이 작가가. 아니 기업이 커피 그 팔면서 예. 자기들 마케팅으로 그 스타벅인가 선장 이름이더만요. 스타벅이에요. 스타벅. 아니 그럼 바다에 그러면 너희들 놀리라고 그러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 있죠. 포세이돈 그거 쓰면 안 되겠네.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 영화 보면 안 되겠다. 안 되겠네요. 세월호 포세이돈 때문에. 어둠에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갖다가 아주 잘 그리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예.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급하면 오세이돈 포드벤처라고 해물거든요. 그 포세이돈 예. 바다의 신 제우스 신 그 올림푸스 신 그 12명 중에 예. 그 한 명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 얘기도 하면 안 되겠네. 진짜로. 미친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 이거로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나가지고 이게 다 한동훈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그렇죠.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요. 스타벅스가요. 유일하게 이 군인 친화적이어가지고 예. 군인들한테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선물도 좀 주고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도 군인들한테 굉장히 친화적으로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국방부가 취소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야. 나라가 미쳐. 국방부에서 그러면 왜 고생하는 우리 군인들 커피 한 잔도 그 봉사 못 받게 하냐. 그러니까요. 아니 기업이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이 무식한 놈들아. 이런 걸 대기업들이 하는 마케팅 프로모션이라고 그래. 예. 마케팅 프로모션은 1년 전부터 내년 1년 전이 뭡니까? 몇 년 전부터 내년 내후년 계획을 세우고 분기별로 세우고 월별로 세워가지고 마케팅 프로모션을 해. 이번 달에는 그 몇 년 다음 해 몇 월 달에는 무슨 제품을 갖다가 론칭 시키는데 어떻게 그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들아. 무식해. 제발 좀. 아스베이다님이 또 슈퍼챗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스타벅스는 11년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을 했고 청년 농부들에게는 커피 찌꺼기로 만든 천연 퇴비를
사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답니다. 애국 기업 아니냐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예. 아무튼 뭐 아이디 읽기가 좀 그런데 스벅 이용합시다 가자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형직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타벅스를 조롱하면서 5.18 모독했다. 그러니까 5.18을 갖다가 이번에 헌법에도 못 넣고 하니까 지금 5.18과 관련해서 뭐가 없냐 찾아보다가 땡크데이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이 5.18 조롱했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스타벅스의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해서 뭐 사이렌 세월호까지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엮어서 지금 결집시키고 광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주가 민주당이요. 전북도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결집시키려고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더 충격적인 반전은 보수가 이거에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국민적으로 야 스타벅스 왜 이렇게 까냐 하면서 스타벅스 오히려 지금 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매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북적북적 하더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재명이 이 정용진 개인을 지금 막 완전히 막 인두껍 쓰고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행정 제재를 가해야 된다. 거기다 경찰이 벌써 정용진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개인에 대한 응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안 먹히고 있어요. 안 먹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 책임 최고 권력자가 지금 민생 안정 이런 건 내팽개치고 선거 어떻게 이제 알았는데 망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이 경제 규모에서 일개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일개 기업이 그 마케팅 하느라고 단어 선택하고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그러고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요. 예. 아니 그 신세계 그룹 그 스타벅스 운영하는 예. 그 정영진 회장이나 그 경영진이 아니 5.18 건드려가지고 자기들이 장사가 잘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4월 16일 세월호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롱해가지고 그러면 장사가 잘 됐겠다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의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꼬붕들이 똘마이들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예.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음모론인 거예요. 이런 음모론에 흔히 말하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 예. 합리적인 이런 중도 세력, 예. 이런 분들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민도가 높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정용진 개인이 지금 트럼프와도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많이 생각하면 기업도 기업이지만 이 이재명이가 정용진 개인에 대한 지금 어떤 보복 복수가 아닌가. 아하. 정영진가 눈에 가시거든요. 그런가요? 눈에 가시죠.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왜죠? 아니 삼성이나 모노, LG나 SK나 최태원이나 전부 다 말 듣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정영진이 딱 걸렸다 이거예요. 아, 말 안 들으니까. 아니 복수하면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뱀 같은 놈이라고 뭐 누가 그랬다면서요. 그래요. 뱀 같은 놈이라고. 이화영 교활하고 기어이 복수해버리는. 이화영이 그랬다고 김성태 회장이 그랬잖아요. 예, 뱀 같은 그러니까요.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뱀 같은 이 복수를 하는 이런 이재명이가 예. 정용진한테 딱 걸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용진을 집중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국민들한테 안 다가서는 거예요. 왜냐? 정용진 멸공 아닙니까? 멸공. 멸공이죠. 네, 멸공. 멸공하면 공산주의를 멸망시키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공이에요, 사실은. 예. 반공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멸공 이렇게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공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반공입니다. 반공. 공산주의예요. 지금 이게 공산주의 세력들이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이념을 친화적으로 생각하는 이 좌파 세력들이 정용진이 너 반공을 해? 그 선두에 이재명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반공주의자 정용진을 맹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공이잖아요. 반공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입수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러시아가 소련이죠. 구소련. 소련이 러시아를 당했는데 잘 살고 잘 사는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당시의 서독. 네. 이 선진 국가들은 다 민주주의, 반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 해방에 오면서 미군이 진주해서 오면서 미군의 패권 세력과 함께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이 민주주의의 바로 대척제는 반공산주의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난 70년, 75년 동안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반공산주의가 우리 몸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공을 외치는 정용진을 갖다가 친북한적인 예. 이재명이가 공격하니까 합리적인 국민들이 안 먹히죠. 안 먹혀요, 이제 안 먹혀. 니나 해라, 니나 해. 김영보이처럼 예. 가서 나눠줘라, 나눠줘. 선동에 이제 안 먹혀요. 아, 그 선동에 안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원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그 광장에 있는 감사의 정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국가들,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의 그 감사의 정원 해가지고 나라별로 해서 딱 그 레이저를 쏘면 총으로 이렇게 쭉 16개 국가? 네, 그게 있잖아요. 거기도요. 좌파들이 가서
난리를 치는데 안 먹혀요. 안 먹혀. 이 감사의 정원에 오히려 가가지고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저는 요즘에 그 에디오피아 있잖아요.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못 사는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참전했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진짜 에디오피아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가지고 발전해 왔는지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진짜로 그냥 막대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좌파들의 그런 선전선동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본능님께서 반공해야지 그럼 침공하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재명한테 감사합니다. 슈퍼챗. 그래서 진짜 인두껍을 쓰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건 이재명이다. 이런 이재명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수양대군 닮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그래가지고 정영진 뭐 하면서 폐륜이다. 폐륜이다 그러면서 인두껍 쓰고 못할리라 폐륜하면 애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서 시청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 폐륜하면 형수한테 쌍욕한 그렇죠. 누구 아닙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누구 아닙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폐륜하면은요, 보복하고 폐륜하면은 수양대군 있죠. 수양대군. 이거 지금 역사에는 써져 있는데 사실은 수양대군은 우리가 이 그 어린 조카, 단종, 왕이 되어 있는 어린 조카를 갖다가 끌어내리고 지가 왕에 올라본 이거야말로 진짜 폐륜 아닙니까? 폐륜이죠. 이 폐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그 잘 인식을 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수양대군 세조의 폐륜은요, 제가 진짜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있습니까? 진짜로 제가 입에 담기가 차마 그런데요.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배 변호사님, 아버지 세종, 그러니까 세조, 수양대군 세조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그게 세종대왕 큰아들이 문종이고 그 문종 큰아들의 아들이 단종 아닙니까? 단종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수양대군. 셋째 아들이 안평대군.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금성대군. 그다음에 광음대군, 영음대군.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의 아들만 8명인가 돼요. 그 세종대왕의 자녀가 22명 아닙니까? 자녀가 22명. 왕비가 소현왕후가 뭐 17명, 18명 자녀를 낳았대요. 아무튼 그건 근데 자기 아버지 세종대왕의 후궁 있지 않습니까? 후궁.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소현왕후 말고 후궁 왕조 시대 때는 그래서 그 왕권을 이을 세자를 많이 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왕권 확립의 차원에서 후궁을 제도적으로 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계비라고 하는 거죠. 그 계비가 중전이 죽고 나서 진짜로 후궁이 정식 중전마마가 되면 계비라고 하고 근데 계비가 못 되고 계속 후궁으로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이제 세컨 서드 뭐 이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후궁을 이 세조가 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의 후궁으로 취했어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믿어지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소용박이라고요. 박덕중이라는 후궁인데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는데 수양대군 세조가 이 박덕중을 자기 후궁으로 차지했어요. 그래서 후궁의 풍계가 있지 않습니까? 후궁은 제일 높은 게 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숙이, 숙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는 소용이라는 풍계를 줬어요. 그래서 박덕중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선왕조 실록에. 아니 세종대왕의 후궁,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가 취했다니까 후궁으로. 이런 진짜 폐륜이에요. 이게 폐륜 아닙니까? 이런 폐륜을 지금 수양대군 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재명이 그런 폐륜이라는 거예요. 가족한테, 형수한테 단종을 갖다가 자기 조카, 친조카 아닙니까? 친조카를 갖다 빼고 죽였잖아요. 지금 그 왕사남인가 그 영화 지금 난리 나본 게 수양대군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단종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거지만. 그렇죠. 그 수양대군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이재명하고 똑같다 제가 얘기한 이 폐륜에 대해서 당시에 수양대군이 세조가 돼가지고 왕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철권 통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폐륜적인 아버지 후궁을 취한 이 폐륜적인 왕도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궁정의 질서에. 안 되는 거죠. 그때도 어느 신하 하나가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재명한테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뭐요? 공소 취소 법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지금 뭐 5.18 관련해가지고 이런 철권 통치 폐륜에 대해서 끽소리도 못하는 그런 수양대군 세조 때 신하들처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한테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폐륜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러면서 정말요. 인두껍을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이재명 니한테 얘기해라. 거울 보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때렸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러분 정말 저는요 그 박덕중 세조의 후궁 세종대왕 후궁의 후궁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간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 권력이 탐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죠. 권력이 탐나가지고 오만 별짓거리 다 하는 게 수양대군 세조 아니었습니까? 권력이
저기 탐나서 지금 5만 빌짓거리 다 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럼 제가 똑같다고 한 거예요. 똑같다. 폐륜적인 게 이재명이라는 예? 거예요. 제가 빨간 넥타이 차고 일반미 먹으면서 이런 말 하니까 제가 진짜로 여기 붙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똘똘 뭉쳐서 내부 싸움 그만하고 예? 똘똘 보수가 뭉쳐서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중도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설득하고 심지어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샤이 민주당 이 세력들도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의회를 갖다가 가반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그 힘을 모아서 다시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해서 법 잘못된 법 노란봉투법부터 그다음에 국정원에 간첩 잡는 거 뭐 폐지한 법 이런 법 싹 다시 뜯어 고쳐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상화 시켜야 돼요. 반국가 세력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깡공을 해야지 침공을 합니까? 맞습니다. 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게 퍼져 나가야 되니까 꼭 지금 보시면서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인두껍을 쓰는 자 바로 폐륜자 이재명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재명을 무조건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선거 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네. 추경호 후보와 함께 대구 북구의 칠성시장을 찾아서 인사를 했는데 칠성시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많은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거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얘기를 애칭을 하는데 대구 칠성시장에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겪었던 그 고초 그런 인격의 세월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위로의 응원 동시에 또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가 똘똘 뭉쳐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을 갖다 행복하게 만들자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록 중에서 대전은요도 있지만은 참 나쁜 대통령 이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고 말씀은 못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참 나쁜 대통령. 이재명. 네, 이재명. 저는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봐요. 지금 정책이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완전 실패죠. 완전히 나쁜 정책들 예.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 우리 그 대구 시민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서 선거에 직접 나선 게 아닌가. 그러면서 대구만 엎어지겠습니까? 아니죠. 다 엎어집니다. 다 엎어져. 지금 대구 방문 이후에 오늘 아마 대전으로 지금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직접 찾아서 지원한다고 하던데요. 대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대전까지. 지금 이제 대전 가고 또 일정이 그 외갓집. 여기까지. 유경수 여사의 예. 그 고향이시 충북 옥천. 옥천. 네, 충북 옥천 보은 영동 그러지 않습니까? 예. 충북 옥천 가면은 충북 도지사 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회적인 예. 그런 응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면 대전이나 충남이나 그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전부터 대전이 지금 상당히 좀 지금 완전히 박빙으로 붙어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전에 대전까지. 근데 예. 이번에는 직접 시장 방문이 아니라 아예 선거 사무소. 이장우 시장 후보 선거 캠프를 그냥 방문해 본대요. 대단합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장우 꼭 대전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대전은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보면요. 좀 붙어가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 해볼 만하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워낙 폐륜적인 행동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가지고 계속된 선동 그리고 좌표 찍기 누구 하나 이짐에 만들기 이런 걸 너무 하다 보니까 우파 시민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당할 수 없다. 홍위병한테 우리가 당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막 그럼요.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1518원까지 가불고 지금 1510원 지금인데 이재명이 1400원 때 뭐라 했어요? 1400원일 때.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 그럼 고환율에 그다음 고환율이면 고환율로 끝납니까? 고물가죠. 고물가죠. 그렇죠. 당연히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율이 오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테면은 원자재를 사올 적에 일테면 100원 주고 사올 수 있는 것을 110원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럼 원자재 값이 원료 값이 올라불잖아요. 예? 김치 담글라는데 시금치 배추 원가가 올라분 거예요. 그러면 김치값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듯이 원재료가 올라붙는데 그러면 당연히 수익가가 오르면은 원가가 오르면은 그걸로 만든 완제품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물가 오르죠. 그것이 바로 시장 물가 고물가 시대를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금리까지 오르잖아요. 금리는 당연히 오르죠. 그러니까 이 삼고 현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해요. 자영업자 분들이 한숨을 쉬고 지금 가보십시오. 식당 어디 가보십시오. 나중에 점심시간 반짝 저녁 퇴근길 다 가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돈 아끼느라고 편의점 도시락 먹어불고 지금 그러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얼마나 높습니까? 2030은 지금 완전히
완전히 그 돌아서 버렸어요. 민주당 이재명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40대까지도 지금 완전히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이 이건 너무한다. 대통령이 지금 민생 경제 이런 거 신경 써야지 맨날 그냥 못 찾고 2년 전 논쟁이나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 대기업에 얼토당토하는 억지로 경강부에 음모론, 음모론이 뭐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왜 저기서 동쪽에서 해가 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음모론이에요. 예? 왜 동쪽에서 해가 뜨면 해가 뜬다고 난리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음모론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물건 많이 팔라고 해서 맛있게 팔려고 4월 16일 날 그렇게 론칭하고 하는데 기업에다가 갖다가 이념을 갖다가 둘러씌워갖고 하는데 국민들이 40대들이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제대로 정신 바뀐 대통령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다 돌아서고 있는 거기다가 겁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이 노조입니다. 노조를 지금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삼성노조가 뭐 6억씩 받는다. SK하이닉스는 뭐 7억을 받았다. 돈 받은 걸로요. 40대 민주당을 지지했던 40대마저도요.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아니 우리 주식도 못 샀는데 부동산도 안 됐는데 지네들은 돈을 버가도가 말이 안 돼 하면서 지금 이 지지층도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노조들 간에도요. 아니 왜 우리가 그동안 버텼는데 왜 니들이 성과를 받아? 하면서 노노 갈등이 시작되고요. 다른 기업들은요. 아니 저들은 받는데 우리는 왜 영업이익 나는데 돈을 안 줘? 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지금 파업 준비 중에 있고요. 나라 완전히 이상해지고 있어요. 나라가 진짜 전부가 다 들고 일어나고 파업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아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예. 지금 선거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요.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악순환이에요. 본인이 공소 취소 본인의 죄를 지운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좀 이재명이 이게 면죄부냐 죄를 지운 게 아니에요. 죄는 제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벌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벌. 감옥에 안 가려고. 예. 감옥에 가는 벌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거든요. 면벌부를 하려고 그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놀래가지고 이제 시선 돌리려고 갑자기 이제 대기업 막 때리는 거예요. 5.18 갑자기. 때리고 쿠팡 때리고 핑계 대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스타벅스 때린 거죠. 이번 아니 스타벅스 전차 때리고. 탱크가 아니라 진짜 전차 탱크가 아니라 기름 탱크래 기름 탱크. 드럼통이었어 드럼통. 보일러 기름 탱크 보일러 기름 넣는 그거 흉내 냈대. 저거 어디 김포 어디 가면 드럼통 빵 있어 드럼통 빵 빵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 빵집인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억지로 하다가 보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악순환이 악순환. 선거 큰일 났네. 하다 보니까 또 악수를 쓰는 거예요.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민심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는 더 망하는 거예요.